네, 이번에는 청소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신생아 때 신생아에서 돌까지 겪는 폭발적인 성장 한번 있은 이후에 이게 이제 두 번째 폭발적인 성장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키와 체중이 변화하고 이제 2차 성징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 청소년들은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때부터 이제 절정을 이루고요. 남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성장이 급등이 절정을 이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빨리 커가지고 뭐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요, 그 사춘기가 앞당겨질까요, 밀려갈까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앞당겨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육류가 그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먹으니까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뭐 먹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다는 분도 있고요. 근데 둘 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성장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오면 그 원래 클 수 있는 키를 못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키와 체중의 성장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 사춘기 청소년 신체 발달은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좀 늦은 아이가 있고 빠른 아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여학생들도 초경을 초등학교 때 하는 아이도 있고, 중학교 때 하는 아이도 있고, 늦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남자도 변성기가 고등학교 때야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후반 때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청소년 시기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는 시기,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을 하죠. 여성분들은 대학교 갈 때까지 조금씩 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남자들도 군대 가서까지 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차가 좀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겉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생만 돼도 거의 성인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신체 발달을 이룹니다. 그 2차 성징은 비단 이제 그 물리적으로 컸다는 것만 그 성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 있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건 항상 해도 발음이 잘 안 돼요. 테스토스테론과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신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성분이 이제 생기면서 몽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수정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살 때부터냐? 만 13세입니다. 그래서 조혼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10대 초중반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2차 성징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도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12살 전후에 초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 초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몽정을 하면서 이제 정자를 생산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생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때는 아직 그 몸이 이제 정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이제 딱 단단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청소년이 출산했을 때 미숙아를 낳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시작은 했지만 성장이 시작된 단계지 성장이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 이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크는 아이와 늦게 크는 아이, 그래서 조숙과 만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체 성장 속도가 빠른 청소년의 정서 행동에 대한 영향, 그리고 만숙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서 행동의 영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심리 사회적 특징도 다르거든요. 실제로 남학생들이요, 그 조숙한 친구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우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래 청소년, 여자 청소년하고 신체적인 성장이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성적인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고 막 긍정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왜냐면 우월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정감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고 리더 역할을 합니다. 빨리 크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조숙한 아이들이 사춘기 이후가 되면 뭐 책임감 있고 협동적인 뭐 사회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리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완고해지고 도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머가 좀 적고 좀 순종적이죠. 왜냐면 본인이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본인도 이렇게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물이나 음주, 흡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통제력이 좀 약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조숙했기 때문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성인들이 하는 놀이를 빨리 이렇게 옆에서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만숙의 경우 좀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학습의 열의도 부족하죠. 왜냐면 몸이 자라는 만큼 이제 뇌가 성장하는 것도 비슷하게 성장할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행동이 과장돼서 주변의 관심을 좀 끌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고 집단 내에서 인기가 좀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취급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아이같이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늦으면서 사춘기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통찰력이나 창의성 그리고 이제 지각 능력이 우수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늦게 머리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닫혀있는 기간 동안 미숙한 기간 동안 충분히 다져져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수해지고요. 또 이제 계속 좋아지는 성장의 경험을 좀 하잖아요. 그 성장의 경험이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랑해지고 이제 유머도 있고 새로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좀 적응을 좀 잘하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고집을 좀 피우기도 한답니다. 이게 이제 남자아이들의 조숙과 만숙의 차이인데요. 빨리 큰 아이들이 빨리 커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노출되기도 하고 늦게 컸지만 나중에 뭐 머리가 열리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아이도 조숙과 만숙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의 조숙은 자신감이라고 하면 여자아이들의 조숙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몸이 빨리 크니까 부모로부터 간섭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이제 문제가 많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집단 내에서도요, 남성에 비해 조숙하는 여자아이들은, 이제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때 비슷한 놀이를 하고 놀아야 되는데 몸이 빨리 커버리면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언니들이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좀 이렇게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또래 집단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무관심해지고 안정감이 좀 결여되고 또래 집단하고 잘 못 사귀는 그런 일들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 뭐 침착하고 냉정하고 자발적이면서 자제력이 좀 강한 아이, 뭐 미소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건강한 상태. 그리고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음주나 흡연 등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좀 조기 노출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성적인 경험도 좀 빠른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돼서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좀 일찍 사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직업적 성취를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크는 것들이 참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네, 웃자라는 거 식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서 제때 자라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만숙, 이게 좀 늦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활발하고 자신감 있고
뭐 자기 주장도 잘하고 집단 내에서 재밌으니까 인기도 높고 리더 역할을 오히려 작은 아이,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명랑하면서 유머도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좋은 것을 좀 이게 긍정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좀 어렵고 그 조숙한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조숙하거나 너무 만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때 자라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특히 이제 신체상에서 살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건 이제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봐요.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탤런트, 가수, 뭐 이렇게 배우들,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말랐죠. 근데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의 몸은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말랐잖아요. 네. 모두 다 팔다리가 아이유처럼 그 얇으면 어떡해요. 좀 큰 애도 있고 저처럼 좀 통실통실한 애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 몸이라는 건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TV 나오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섭식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나 아니면 막 참았다가 한 번에 먹는 폭식증처럼 이런 비만이나 체중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찐 거 그렇게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도 살찌셨잖아요. 네, 그죠? 네. 나 때는 안 그랬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다 똑같아요. 네네. 막 마르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다 이쁜 우리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 이런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인지 발달도 일어나는데요.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발달하는 것. 예, 슈퍼맨이 되고 싶어 했던 애가 이제는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제 근거를 좀 가져가려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명제적 사고나 추상적 사고에 사용을 할 추론도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서 이 가설이 맞는가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논리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 조작 사고의 한계점, 형식적 조작 사고와 한계점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청소년이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인지 발달 단계에서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맞추어가는 그런 것들을 형식적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만숙이 있고 이제 조숙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뒤 상황에 대한 그 연역적 사고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추론도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 이제 청소년의 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엽보다는 아무래도 변형계의 그 성장이 더 많이 되고 있죠. 여자 청소년들이 전두엽 성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10대 중반부터 전두엽의 성장이 정리가 돼서 이제 10대 중후반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한 20대를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어리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남녀 성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의 장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기의 언어를 보면 그 사회적 조망 능력이 발달하고 지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뜨이기 시작하니까 글도 이제 작문 능력도 이제 향상되게 되고 은유를 하기도 하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활자 언어가 아니라 통신 언어라고 하죠. 인터넷 언어들. 그래서 만들어낸 신조어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말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부분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뭔가 정리된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창의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일들에 이렇게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인지 발달에서 자아 중심성이 여전히 청소년들은 높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빨리 어른이 된 아이들이 이제 애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조숙의 일종이잖아요. 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의 지적 능력의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자신만을 향할 때 자기 중심 죽이고 자의식이 강화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자아 중심성의 특징이 상상 속 청중이라든지 개인적 우화라는 특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상상 속 청중은 뭐예요? 다 날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 대부분 알잖아요. 아무도 저희 관심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길 지나가면서 이제 흥에 올라가면 막 어깨춤도 추고 휘파람도 부르고 우리 아들이 막 입을 막아요. 아빠 창피한데 그러지 말라고. 근데 사실 아무도 저 안 쳐다보거든요. 나 혼자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 그런데 청소년들은 남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 속 청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 우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이 독특하다 못해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평가위원으로 많이 다녀보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왜 비슷할까요? 똑같은 사회에서 같은 정보를 듣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특히 학생들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책으로 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걸 배우는데 엄청나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이 특별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을 개인적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성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본인의 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자아 중심성이 점점 타인 교류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충분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네, 곧 본인이 힘들어질 테니까요.